그 초등 문제를 해설을 좀 하도록 합니다. 이 사실 초등은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뭐냐면 교육학 문제가 나왔다가 일반적인 내용을 냈다가 이게 완전히 수박 심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나도 이제 좀 초등 보고 좀 안타까운 게,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범위라도 좀 좁죠. 그런데 교직 논술이란 말을 붙였다가, 교육학 문제 냈다가, 또 일반적인 그냥 뭐 평이한 문제 냈다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22년 개정교육과정이 나오면 아마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데, 개정교육과정이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알다시피 그 세 가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실었습니다. 세 가지 수준의 교육과정이란 말을 싣고 요게 실행 관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세 가지 수준의 교육과정은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게 교육부, 그 다음에 지역, 또 학교,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교육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중심적인 의미를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수준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칭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체교사 이 경우를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서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학교 수준 교육 과정 뭐 이렇게 뭐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교육 과정을 국가 또 교육청 학교 수준 이렇게 이야기인데 이걸 뭐 조금 바꾸어서 교육부 그 다음에 지역 수준 그 다음에 학교 수준 뭐 이렇게 말을 바꿔도 그거는 뭐 큰 상관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실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다 사실은 잘 들어 있습니다. 들어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국가 수준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아이들의 뭐 자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씀드려서 뭡니까? 기초적이고 기본적 학력을 이 국가 수준에서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초 학력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 학력이라고 해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기초와 기본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보셔도 알다시피 그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뭐라고 표시해 놨습니까?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싣는다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학력은 누가 정합니까? 국가가 정하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 가장 기초적인 학력이라고 보는 거죠. 외국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정도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가의
국가의 공통성, 그 다음에 국가의 표준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교육 과정이 없는 경우는 이제 그 학회가 표준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탠더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교육 과정은 국민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학력, 기초적인 학력, 소위 말씀드려서 국가의 어떤 공통성과 국가의 어떤 표준성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교육청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교육청 중점 활동인데 사실 이게 이제 교육청 중점 활동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습지 보존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습지 보존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지역의 현안, 그죠? 예, 지역의 현안, 지역의 현안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 수준으로 넘어오면은 여기 지금 학교 수준으로 넘어오면은 결국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학교가 있습니다만 예, 여기 주변 마을도 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관심도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학교의 특성 또는 이제 뭐 교사의 특성, 마을의 특성, 그다음에 학생의 특성을 잘 담고 그거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번은. 그러면 2번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2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관점과 각각의 그리고 이제 각 관점에 실행해야 할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시면 김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교과서 내에 잘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소위 말씀드려서 충실도 관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충실도 관점이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충실도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 교직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제 내한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이겁니다. 충실도 아니라도 다른 걸 써도 답이 될까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뭐 채점자에게 좀 이제 채점 어떤 기준에 달려 있겠지만 다른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이 개념을 쓰라는 이야기. 이 개념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지역의 어떤 현황과 교육청 중심의 우리가 교육활동 환경교육과 여기 이제 습지보존이잖아요. 환경교육과 각 교과에 담겨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국가교육과정과 국가교과 속에 들어있는 국가교육과정과 지역의 현안이 우리가 중심이 되고 있는 두 가지를 합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통 상호적응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 중에서 상호적용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냥 이거는 상호적응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학교 중심의 교육 과정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저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현성,
형성, 이거는 생성 다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영어의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관점은 사실 이거는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교사의 역할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라고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교사의 역할은 국가교육과정을 잘 실행해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실행자. 국가교육과정을 잘 실행해주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요 비슷한 말은 맞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채점의 포인트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틀렸을 때, 그러니까 충실도라는 것이 틀렸을 때 교사를 맞으면 맞다고 해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채점 들어가서 결정하는 거지 그 전에 결정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쪽을 우리가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안 그러면 교육과정을 통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통합자 또는 재구성자라고 하는 경우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교사가 우리가 아이들하고 직접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자라는 것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예, 창조자라는 것도 괜찮은 표현이죠. 그리고 또 개발자 뭐 이런 이야기는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의 역할은 조금 비슷비슷한 말이 있을 때는 다 맞다고 해주는데, 과연 앞에 말이 관점이 틀렸을 때 맞다고 해줄 거냐 말겠지 하냐는 건데, 내 생각에는 맞다고 해주지 않을까. 왜?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면 점수가 팍 낮아지는 거예요. 6점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관점은 틀려도 교사는 별도로 채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김교사, 박교사, 최교사가 각각 취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을 쓰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요게 요 부분을 좀 보면은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교육청도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은 학교도 이 부분을 이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난번 우리가 교육 회복 그 정책도 보면은 뭐 이제 학교든지 교육청에 지원이 되는데, 이런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죠. 어떤 지원? 특별보충 수업, 또는 방과후 학교. 여러분들 요즘에 왜 초등학교 1, 2학년 할 때는 협력교사, 협력교사. 이런 것들은 사실 교사가 뭐 지원해서 될 일은 아니고 학교나 교육청이 마련해 줘야 되니까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은 확실한 점수를 이제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박교사 부분은 보면은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15년 개정교육과정에 보면은 각 교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야죠. 네, 20%의 시간을 더 확보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자기 수업에 대해서 자기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 20%나 이런 부분을 과연 조금 어떻게 했을까? 그냥 없이 그냥
수업 시수 조정이라고 써도 맞다고 해줄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채점자들에게 달려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체교사 부분을 보시면 체교사 부분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놓고 그 밑에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라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김 교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어떤 지원,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적어주라는 거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20%의 수업 시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해주면 좋겠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독해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요런 학생들을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다. 기초학력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요렇게 우리가 기대 효과를 적어야죠. 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융합교육과정, 그러니까 스팀 교육과 같은 융합교육과정에 이게 대표적 형태잖아요. 그죠? 중액교육과정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중액교육과정도 우리가 이걸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거든. 그럼 중액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의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창의적 사고 또는 융합적 사고 또는 고정정신 영역의 사고, 난 사실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STEM 교육을 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융합과 창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좀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경우거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문제도 어떤 기대의 효과를 가지는, 여기 지금 보면은 소규모 학교에 있는데 학생들이 마을과 연계해서 학교의 발전 방안을 탐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씀드려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꼭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좀 학교의 발전이나 기타적인 부분을 좀 두리뭉실하게 적어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 논술은 키워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 하나만 쓰면 될 걸 가지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이거를 그 과정을 설명한다. 학교의 발전과 마을의 발전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면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가 이 논술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 세 개 관점은요, 사실 이제 교대생들이 아예 교육학을 안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문제 읽고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생각이 조금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교육학 공부를 조금 안 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올해 문제의 난점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사실 나머지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딱 이 논술에서 떠오르는 게 뭐냐? 이 논술이 진짜 키워드가 중요하구나. 키워드만 있으면 다 설명이 되는데 키워드가 없어서 이거를 풀이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